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균 교수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에 입학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기계자동차공학부는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계 자동차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창의력과 현실 구현화 능력을 키워 기계공학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계자동차공학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선정한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학과입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우선 국내외 유명한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분야로는 기계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기계자동차공학에서 학습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라면 기계공학 전문가로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인 만큼 졸업 후에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기, 플랜트, 중공업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계자동차공학부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및 로봇, 메카트로닉스, 그린 에너지 등은 기계공학에 기초되는 분야입니다. 기계공학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계의 설계, 생산은 물론 자동차, 초고속 열차, 인공위성, 에너지, 로봇, 나노 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기계는 모든 산업에 필요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계공학은 여러 분야에서 곽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건축도시공학 학과장 지규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건축도시공학과 디지털 건축도시공학과 입학을 하시게 됐는데요. 아마도 건축과 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과는 융복합 학과로서 공학 계열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축과 도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건축과 도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학문들을 배우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학생분들은 개개별로 원하는 바나 목적한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건축과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까지 잘 융합되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공부들을 하나씩 맞춤형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수업,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이 융복합된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ICT, 사물 인터넷, IoT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실 것이고요. 또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과목 이외에도 건축도시 IT라고 하는 과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도시 빅데이터 관련된 과목들도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는 그런 특이한 과목, 지금 시장에 맞춰져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BIM이라고 해서 과거의 CAD 중심의 강의 수업에서 BIM에 특화된 이런 기법들을 활용한 그런 설계 수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이미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학문들을 접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학생들끼리도 융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심편입생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동아리를 가지고 수업에서 실습해서 충분히 소화내지 못하는 것들도 배워 나가고 있고요. 건축 시공, 뭐 기술, 아까 얘기했던 BIM,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의 설계와 관련된 공부들을 학원을 가지 않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배워 나가는 그런 동아리 모임도 우리 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건축 분야에서 좀 더 심화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서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 교육, 이론들을 접목해서 뭐 건축 기사, 건축 설계사, 도시 계획 기사, 그죠? 또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버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좀 공부하는 방식들도 좀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공부하는 방식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혼자만 고립돼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선배들 또는 동기, 학우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결국 이 학교, 이 학과를 왜 선택했느냐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때마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또 공부해야 될 목적과 이유들도 더 분명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멘토링 프로그램인데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 또는 앞서 얘기한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간다 그러면 성적도 좋겠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혼자만 갇혀서 공부하기보다는 많은 선배, 동기들과 교류하는 그런 학습을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우 교수입니다. 이번에 입시가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여러분 그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입학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여러 선배들이 같은 길을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느 정도 넓으냐면 전기도 포함이 되고요. 전자도 포함이 되고 통신, 정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고요. 우리 학부에서는 이제 이런 분야를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균형 있게 그렇게 제공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체계적인 이론, 예를 들면 이제 전자기학, 뭐 회로 이론, 전자회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론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과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실무 과정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이제 좀 실무 과목들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무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한 30%, 교과정의 한 30% 이상이 실무 과정으로 구성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과목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이버 대학에서는 이제 실험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은 가능하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학하고 유사하게 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자회로 실험이라든지 전기회로 실험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드웨어를 직접 만지지는 못하지만 가상 실험실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계와 연계해서 실무적인 좀 더 현장의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진을 전문가, 예를 들면 이제 기술사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현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ICT와 창업이란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을 지금 이제 곧 오픈이 될 텐데, 그 과목은 이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또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또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신 이제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또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강의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벌써 꽤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역량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졸업생들이 이미 우리 강의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넓은 범위, 그러니까 전기하면은 우리 이 일생활에서 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굉장히 넓고요. 전자도 넓고요. 통신도 넓고요. 다 넓죠. 정보도 넓고 정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운영 부분도 이렇게 교육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 능력이라든지 또 설계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학 같은 경우는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열어놓고 있고 온오프라인으로 다 상담하실 수 있고 또 그 선배님들이 걸어간 길,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이미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은 뭐 굉장히 많이 갔고요.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 이렇게 지나간 선배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또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도 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벌써 저희 졸업생 중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팁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술 교류회도 하고 뭐 거기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의도 이제 특강도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들이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흥이 나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 모임에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그 에너지를 또 받아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과정부부터 시작해서 그 산업계의 경험이 많은 실무진의 그런 강사진, 또 그리고 대학원 진학, 또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부에 뭐 진학한 사람, 뭐 기술사 자격증 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다 보셨을 거고요. 입학을 하셔서 그런 학생들의 졸업생들의 또 경험담을 이제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러한 목표들을 세워서 열심히 하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임동균 교수입니다. 21세기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온라인 강의로 첨단 교육 제공은 물론 오프라인 특강과 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학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컴퓨터공학과에서는 기초 컴퓨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바일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발전하는 첨단 기술에 발맞춰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단계별 강의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컴퓨터 구조,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구조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점도 우리 컴퓨터공학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코딩입니다. 코딩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컴퓨터공학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에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초중등 코딩 강사 양성 과정으로 스크래치, 파이썬, C 언어 등 초중등에서 코딩을 교육할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코딩 교육 사업 창업이나 취업, 방과 후 학습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21세기 한국을 이끌 한국형 스티브 잡스가 되기를 열망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열정에 부응하여 컴퓨터 기술과 각종 산업별 융합 기술을 접목한 교과를 개설하여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과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개척하시려고 하나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 창조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컴퓨터공학과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과 미래를 함께하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킹보안학과 학과장 손규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해킹보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이러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잡는 몇몇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해킹보안이라고 하는 학과 이름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과에서는 이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고 사이버 수사관을 양성하고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산업 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고 학년은 3학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요. 우리는 벌써 아직은 나이가 젊다, 어리다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공학이 강한 한양학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과 3년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막 전통을 세워나가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 되셨죠. 이 대학교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또 교수와 강사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동하실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스터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터디 그룹을 구성을 하셔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동아리 활동으로서는 지금 자격증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ISSP라고 하는 국제 공인 자격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자격으로서 정보 보호한 기사가 있는데 좀 어렵죠, 이 시험이.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는 힘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참조를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혼자로서도 이제 스스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3분, 5분 또는 10분 정도가 함께 한 책상에 모여서, 한 시간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교수는 거기서 그냥 뒷짐지고 모이거나 말거나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찾아가기도 하고 또 특강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배우러 오셨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예. 해킹 보안 또는 정보 보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리 학과에 들어오시면은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3학년이 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중에서 이 분야의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가? 거의 비슷합니다.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직업에서 경험했던 실무를 이론에 비추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정보 보호가 뭐다, 좀 자신이 붙었다, 이제 공부할 맛이 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니 해도 모든 과목을 수강을 할 때 좋은 평점을 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은 누구나 다 말씀은 하겠지만은 참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강의하는 강사님과 서로 마주 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끼리 모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전화를 하거나 이 학교에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교수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신다면은 누구나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학년 편입을 한 분들은 그 졸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1학년으로 신입을 하신 분들은 그 졸업률이 50%를 좀 넘을까 60% 정도가 지금의 어쩔 수 없는 통계적인 수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 50% 또는 60% 안에 들기 위해서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은 물론 처음에는 아주 굳은 각오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학교에 또는 이 학과에 입학을 하셨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자와의 싸움에서 이제 지치기도 하니까 그때마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의 모임입니다.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힘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해나가면서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화를 하고, 이른바 내재화라고 하죠. 내재화를 하면서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으려면은 집에서 벗어나셔서, 직장에서 벗어나셔서 밤이 되든 또는 늦은 시간이 되든 학교에 오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모이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모이는 것이, 그리고 서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도 사무실 속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교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 만나시면서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급변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 즉 IoT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그럼 이 시대에 알맞은 정보 보호는 어떤 것인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교과목으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새로운 개념과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학교 공부로서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면서 특강도 하고 스터디 그룹도 운영하면서 발빠르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졸업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과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학과장 임동균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는 2018년 교육부와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초중등 코딩 강사 양성 과정에 선정되어 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우리 과에서는 1, 2학년에서는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서 초중등 코딩 강사 양성 과정에 집중을 하고 3, 4학년의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심화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키보드를 두들겨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프로그램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을 외운 다음에 잊어버려라. 그런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법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적용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위시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는 기사가 없는 택시 운행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 공부하신 많은 학문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정보학과의 김형도 교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신입생으로 또 편입생으로 우리 경영정보학과의 한 가족이 되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영정보학과는요, 경영학부의 일원이죠. 경영학부의 한 학과로서 경영학과 정보학을 결합해서 이렇게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경영을 도와주는 그런 학과다. 그래서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영학부의 다른 학과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크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여러 유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경영학을 하신 일반 정보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영학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정보 쪽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결합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꽤 계시고요. 또 공학 쪽이나 또는 정보학 쪽을 많이 하신 분들이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별해 보면 그렇고요. 실제로는 이제 어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긴 질문을 좀 답을 얻고자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좀 더 포괄적으로 일반화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실무를 좀 배우고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저희 학과 진학 학생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으니까요. 졸업한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자기는 졸업할 때까지 온라인 대학이지만 어떤 우리가 배운 책이나 또는 교환 같은 걸 보지 않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걸 알고서 이제 이렇게 졸업 때까지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학교는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접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북 오픈노트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이 공부한 그런 책이나 교환을 보고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은 전혀 보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는 정리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잘 정리해서 재빨리 찾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공부 방법도 또 유용합니다. 여러 가지 뭐 배워둘 게 많이 있겠죠. 예, 공부를 잘하려면 좀 교환을 보고 열심히 외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대로 된 배움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의 생각만으로 그것을 암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측면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측면을 깨닫는 것. 물론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지만은 그걸 동료들과 얘기해 보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지만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동료들과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또 선배님들한테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좀 또 이렇게 배우면 훨씬 더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활동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그룹화를 해보면요, 우리 학과에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대학생활 정말 쉽습니다. 매 학기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학기를 잘 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개강 모임이 열리고요. 그렇죠? 개강 모임, 또 MT가 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이제 어떤 등산 모임이나 이런 게 또 있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종강 모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끝나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정규적인 우리 학과의 이제 활동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의 활동이 있습니다. 해외로 이제 가는 물론 갈 사람들을 추첨해서 선정해서 이제 가는 거지만, 이제 그런 활동들, 학교 전체에서 하는 또 축제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거 활동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 공부가 쉬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부량이나 이게 변한 게 없습니다. 거꾸로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공부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명절이 된다든가 이렇게 겹치면 휴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이버 대학은 휴강을 안 합니다. 명절이 돼도 그냥 한 차씩 일주일차가 그대로 또 상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제때제때 공부를 안 하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 참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해낼 때마다 이 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놀러갈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영정보학과고 경영학을 잘 배워야 되는데요. 스님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그러는데요. 경영을 배우는 분이 자기 경영을 못한다면 안 되겠죠. 경영학은 회사를 경영하는 법을 배우지만 사실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을 배우면서 여러분 자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훌륭한 여러분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길이죠. 한양사이버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영학과 학과장 최선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영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면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또 학업을 하는 데는 사이버 교육이 적합하다는 점에서 사이버 대학을 선택했다는 점이 첫 번째 잘하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여러 사이버 대학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우리 한양 사이버 대학을 찾아주셨다는 점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하는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를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글로벌 경영학과에 들어와 있는 한은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첫 걸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4년 8학기에 140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신다는 것은 일반 대학생들이 아닌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일, 학습 병행해서 오는 필요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과가 끝난 후 아니면 일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일과 외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스크린 앞에서만 공부하시게 되면 자칫 여러분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나와서 대학의 커뮤니티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함께 공동학습을 하고 협력학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그 중도 탈락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강의에서 저와 여러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협력학습을 통해 가지고 낙오되지 않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그런 어려운 학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많은 커리큘럼 중에 많은 부분을 그쪽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졸업 시기에는 장보고 무역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나는 글로벌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야를 세계로 돌리시면서 차근차근 주어진 그런 커리큘럼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신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신감이 들어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지도해 나가고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의 학과장 김현경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편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 그러면 물건을 판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팔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 보면은 경쟁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고를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정말 내가 가까이 느끼는 브랜드, 정말 꼭 갖고 싶은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를 강하게 느낄 때 구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케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업이라든지 광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관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내 상관이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 파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제조업에서만 또 판매를 하는 데서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보시면 그 각 도시별로 또 지역별로 마케팅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도 또 국가도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합니다. 또 나는 잡마켓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필해서 좀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오랫동안 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나에 대한 마케팅, 개인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부터 일반적인 조직, 또 국가, 지역사회, 또 어떤 기관에 있든지 뭐 다 필요한 것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공부를 하시면 어느 조직에서나 일할 수도 있고 또 내 조직이 어떤 유형이건 간에 다 필요하고 또 내가 살아나가는데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학과 교수라서 물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디에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조금 더 사족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추가를 하자면 글쎄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아이를 키울 때나 또 남편한테나 또 시댁 식구들한테나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거 생각해가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또 때로는 남들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가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일하건 꼭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일단은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게 사회조사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리서치 회사에 가서 소비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전문가가 돼서 사실 유통을 한다는 것은 물류와 같은 것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언제 어떤 물건을 소비자가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통업체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하는 곳, 이런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그 학생들 중에는
종교 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종교 단체를 키우는데 이런 데서도 일하실 수 있고, 또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기구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 자기네 조직을 알리고 도네이트를 받아내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종교, 사회복지, 또 국가와 관련된 분야 뭐 이런 데까지 진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면 공공 자격증이 있고 민간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마케팅 쪽에 일하시는 분들, 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민간 자격증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케팅 업무라고 하는 거는 자격증보다는 경력을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원하면은 경험을 그쪽에서 좀 많이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외 자격증은 이제 좀 더 공공기관에서 주는 자격증,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유통관리사, 또 경영관리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준비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민간 자격증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력을 좀 쌓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내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거를 해보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개강 모임을 한다든지 종강 모임, 또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어요. 빅 페스티벌이라고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좀 학생들이 다른 학교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케팅 학과만의 특성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바쁘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 걸 정리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때는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강을 좀 진행을 해서 공부한 거 정리도 해드리고, 그때 와서 학생들끼리도 좀 친해지고 또 교수님하고 얼굴도 좀 마주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하는 사람은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활동적이지 않고 외향적이지 않은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교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내가 학교에서 만나지도 않은 교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또 질문을 해야 될지 걱정을 하는데,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들을 잘 보시면 1:1 상담도 할 수 있고 교수님한테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쪽지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또는 멀리 있어서 학교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교수님 딱 찾아가지고 쪽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는 이메일도 보내면 우리 마케팅 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 답변도 얻으실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오면 빨리 그 학생을 찾아서 아예 전화를 해주기도 해요. 간단한 답변도 하지만 우리 통화합시다 해서 전화하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좀 더 관심도 갖게 되고 수강 신청할 때도 전화 오면 안내도 좀 자세히 해드리고 해서 학생들이 정말 바로 옆에서 지도를 받는 것처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은 내가 조금만 반만 팔을 벌리면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바로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생각만 하시면 문제없이 대학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학과에 들어온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노력이 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저와 같이 호흡하면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획도 차근차근 잘 세우시고 또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매 학기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힘들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교수님들은 온라인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늘 질문도 하시고 상담하시면서 힘을 얻어가신다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같이 손잡고 졸업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 3학년 정세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양여자대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가 굉장히 좀 친근하고요. 남편은 한양대학교를 나와서 저희가 같이 이제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제가 상담을 했을 때 한양사이버대학교를 가야겠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MT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프라인 활동으로 좀 유익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교수님들 특강인데요. 교수님 특강이나 아니면 실무자분들 특강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자극도 되고 재미있더라고요. 공부하기가 좀 수업 듣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수업을 좀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서 저는 매일매일 무조건 한 과목 이상씩 듣는 거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 듣는 게 나중에 이제 시험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정독으로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면 나중에 따로 시험 공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잘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다니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좀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저도 이제 직급이 점점 올라가면서 좀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고,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마케팅 학과였고, 마케팅 학과는 저는 배우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알아야 되는 네, 수업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그 디자인 전공에서 마케팅 학과에 그 편입을 한 건데요. 그 전에는 마케팅 원론이라든지 수업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몰랐었는데 마케팅 수업을 막상 들어보니 너무 재미있었고, 특히 제가 직장 생활에 너무 많이 도움이 돼서 특히 비전공자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직장 생활에 약간 한계를 네, 느끼시거나 좀 더 잘하고 싶다, 내가 좀 더 기획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요. 저도 학교를 오기 전까지는,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직장 생활 하는데 이렇게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학과에 오시면 원하는 거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생산 물류학 같은 경우에는 제조 일련의 과정,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거를 CRM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까지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생산은 어떤 식으로 로트를 쌓여져 있는지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같은 경영학 분야의 다른 과목들과도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편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제조 일련의 과정을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생산 물류 쪽에서만 치우친 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주는 거고요. 일단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그 과정에 대해 교육 과정의 그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1학년 때는 이걸 들어야 된다, 2학년은 이걸 들어야 된다, 3학년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위에 거 듣다가 아래 거 듣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왔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그 난이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과목을 이걸 들었을 때 이 다음 과목은 이걸 들으면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 노트를 제공해 주는 경우나, 그 다음에 제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의 노트 제공하는 거는 참조해서 보시되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좀 그 중요한 대화 같은 거 좀 써놓는 것도 낫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공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타이핑도 한번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이거든요. 사이버 대학교다 보니까 나는 월요일날 안 듣고 화요일날 안 듣고 난 토요일날 들을 거야, 토요일날 다 들을 거라고 하는데, 다 들었는데 4과목 들으면 한 6시간, 7시간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과목 듣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간 되면 한 과목씩은 꼭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못 들었다 싶으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이걸 다시 한 번만 듣는다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이버 대학이다 보고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습관을 제일 먼저 들이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공부 이외에 많은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제일 중요한 인맥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친구 관계일 수 있고 모든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든 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해보시는 게 좀 추천하는 드린 편이고요. 최대한 학교에서 해주는 무엇인가는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좀 혜택을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공부를 하려고 시작한 만큼 일단은 힘들더라도 포기는 없이 한번 끝까지 천천히라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서 나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여기까지 이만큼 해봤어 한번 해서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 서비스생산물리학과 화이팅! 전략벤처학과 염장 교수입니다. 먼저 한양사이버대학교 인사조직 전략벤처학과에 오신 여러분을 지극히 환영합니다. 인사조직 전략벤처학과라는 이름이 익숙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기업을 경영하는 또는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들의 시작은 사실은 인사,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분산된 네트워킹 환경에 가장 중요한 벤처의 중요성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학과는 아마도 경영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소위 코어 과목들을 여러분들께 아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벤처 창업론 등등의 과목이 있지만 꼭 벤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많은 내용들을 아마 우리 학과 커리큘럼이 커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혹시 와보시면 HIT 우리 사이버대학이 건물이 붙어있는 그 건물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물론 한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한양대학교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양대학교와 한양사이버대학교가 거의 공동 운영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좋은 시설이 있고 또 좋은 백업이 있고 또 좋은 직원 선생님들이 다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보육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필드와 같이 호흡한다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경영학을 책상 위에서만 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 내일 정말 활용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 그러한 컨텐츠가 아닐까 그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학생분들한테 지금까지 제가 한양사이버대학교 온 지 18년, 즉 한양사이버대학교와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겪어온 그 경험상 봤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한 소위 부담 내지는 부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학생분들의 능력을 저는 믿고요. 학생분들이 단지 원하는 것 또 기대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분들과 좀 더 깊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무리 기회를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죠.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그 기회를 드릴 것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에 있는 재무회계 세무학과의 학과장 김용현 교수입니다.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입학과 편입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선 저희 재무회계 세무학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 혹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의 축적이나 흐름의 이해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무 혹은 재무관리는 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주체들은 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것인데 이러한 주체를 투자자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관심 기업의 재산 상태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겠는데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회계라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는 외부 투자자들이나 주체들에게 자신들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에서 개인이나 회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무부장은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자기들이 창출한 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세법의 범위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세무 계획까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재무, 회계, 세무학과 과목이 숫자가 들어가니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하건대 산수이지 수학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수학과 관련 있는 미분, 적분, 삼각함수, 로그함수, 수열, 조합 등이 단 0.1%도 나오지 않고 단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등의 사칙을 이용할 뿐입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오해는 재무나 회계나 세무에 관련된 용어나 개념이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수학과 관련되어 어렵다고 생각한 결과일 것입니다. 생소한 용어나 개념은 반복하여 들으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사이버 대학의 특성상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교수나 학생들 간의 면대면 모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특강 형식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꼭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강 파티와 종강 파티 및 야유회를 항상 열고 있으며 학생들 간의 번개팅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학과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 세무학과 동문회인 소위 한제동인데 졸업생들의 모임입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한제동의 졸업생들과 재학생 및 교수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이끌어주면서 단결을 다집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스터디 그룹이나 금융 관련 자격증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학교 차원의 도움을 받는 등 장기적 계획을 세워 잘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가 자랑할 것은 대학원에 Finance Accounting MBA가 생겼습니다. 줄여서 재무회계 MB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MBA 과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기회가 항상 열려 있으며 지금도 사이버대학교 출신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신편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학과 소개를 넘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사이버대학에 왔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 환경이나 친구 환경 등이 가장 크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을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환경 탓을 하기 전에 환경을 극복하는 강한 의지력과 실천력을 가집시다. 강한 의지력과 실천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것입니다. 격려나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십시오. 24시간 이내에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학과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 연락처 외에 자세한 정보는 학과 홈페이지에 있으니 꼭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과에 들어온 이상 재무, 회계, 세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봅시다.
우리 학과는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